을미년 새해를 맞아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과학기술계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의 주요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올해 예정되어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으로 간담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과학기술계에서도 연초부터 굉장히 바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항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수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또 R&D 생산성을 높인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그래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금년을 R&D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서 기존의 R&D 지원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초연구를 비롯한 미래 핵심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여기서 나오는 성과가 그냥 성과로 끝나질 않고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10년, 20년 뒤에 미래 이슈에 대해서도 발굴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연구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연구, 특히 요새 이제 그 아파트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네네. 어떤 재난재해라든가 건강, 안전 이런 어떤 국민의 삶의 질 연구도 대폭 강화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산업을 창조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연구라든가 중소, 중견기업 지원에 대한 지원 확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결국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그 안정되고 신명나는 연구 여건 조성에도 주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금년도에 이제 과학기술계에 키워드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융합 같아요, 융합. 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 발전 추세 중에 하나가 융복합화 추세입니다. 예. 이 말인즉슨 이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서 기술 분야 간, 기관 간 벽을 넘어서 다양한 융합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출범한 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도 정부 추천연구 기관 간의 벽을 허물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융합연구를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융합연구지원본부라는 그 조직을 두고 또 지난해 말에 이미 2개 융합연구단을 출범시켰고 올해 상반기 중에 아마 8개 연구단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모든 분야, 모든 기관 간의 융복합 협력이 자생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풍토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현 정부 출범 3년째를 맞으면서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 어떤 변화와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창조경제 사실 아직 그 성과를 기대하기는 너무 조급하지요. 이제 겨우 2년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동안에 다져온 창조경제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작은 성과들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창조경제의 실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정책을 현장형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정부 주도였던 것이라면 이제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또 수도권 중심이었다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어제 그저께 대통령께서도 아마 연도 기자회견 때 말씀을 하시던데요. 지난해 그 대구, 대전, 전북, 경북, 포항 5개소의 그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문을 열었습니다. 예. 금년에 그것을 상반기 중에 17개소 전국으로 늘려서 예. 그 혁신센터를 통해서 대기업과 지방기업, 출연연, 대학 힘을 모아서 창업이라든가 기존 산업 혁신의 거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 비타민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네네. 그래서 기존 산업이나 사회 각 분야에다가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을 해서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 그런 겁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그 에너지라든가 헬스케어, 자동차 이런 7개 분야를 선정해서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멘토링하는 멘토들이 붙어서 그걸 이제 사업화하는 데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창조 경제 타운 지금 홈페이지가 있죠.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그걸 대폭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 할 계획이고요. 또 전국에 이제 지금 42개소의 그 무한 상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가서 그 아이디어를 구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계속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뭐 이론 중심 그리고 뭐 계획 중심이었다면 이제 조금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금년이 유엔이 정한 빛의 해라고 하는데요. 이 유엔이 왜 빛의 해로 정했으며 또 이 빛의 해에는 어떤 일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근데 유엔이 꼭 뭐 빛만 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 매년 주요 이슈를 가지고 유엔의 해를 정합니다. 예. 과학기술계에 해당되는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5년에 그 물리의 해였었고요. 예. 또 2008년에는 지구의 해, 또 2010년에는 생물 다양성의 해, 또 2011년에는 세계 화학의 해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은 유엔이 세계 비트 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네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슬람 과학자 그 이븐 알 하이삼이라는 분이 광학의 책이라는 것을 이미 1000년 전에 발견을 했어요. 이분이 예. 아마 뉴턴보다 한 700년 전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실험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신 분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이 발견된 게 지금 150년 전이고요. 네네.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완성된 것도 100주년 전이고. 예. 아무튼 금년이 빛의 역사에서 굵직한 기념일들이 많은 그런 해입니다. 네. 그래서 빛은 기초과학 연구의 핵심이고 또 물리, 화학, 생물은 물론이고 광학이라든가 의학, 과학계 전반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계 85개국 100개 기관 정도에서 아마 광학을 주제로 각종 학술대회라든가 대중강연, 또 산업체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과학회가 주관이 돼서 빛의 선포식 개최 등을 통해서 광학기술이 인류에 얼마나 이바지하는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빛과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지난해에는 이 세계 수학자대회 그리고 그렇죠. IT 전권회까지 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 과학기술계 국제 행사가 꽤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 과학기술계에 특히 주목해 봐야 할 이슈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런 과학 행사들이 많은 건 참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해외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세계적인 과학자와 교류할 수가 있고 예. 우리의 과학기술이라든가 문화, 경제 발전을 널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입니다. 금년의 주요 행사들을 보면은 먼저 1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엔이 정한 세계 빛의 선포식에 네. 이어서 이제 관련된 행사들이 계속 이어질 계획이고요. 1월 말쯤이 되면 아마 그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계속 운전 문제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이미 운영된 지가 한 30년이 지났거든요. 이제 계속 운전할지 안 할지 그 문제를 결정하는 게 1월 달에 지금 있고요. 예. 2월 달에 들어가면 2월 말경에 55cm급 해상도를 가진 과학위성 3A호가 발사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3A호는 55cm급이라는 게 세계에서 뭐 미국, 프랑스 다음으로 그 깊은 해상도인데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거기뿐 아니라 그 적외선 센서까지 포함되어 있는 위성인데요. 이미 지금 돌고 있는 해상도 1m짜리 아리랑 2호, 또 70cm급인 아리랑 3호, 또 적외선 그 구름 예. 전천으로 볼 수 있는 아리랑 5호, 이것들이 다 결합을 해가지고 3A가 잘 올라가면 아마 이제 24시간 주야로 또 기후에 관계없이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봄이 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봄에 이제 꽃피는 봄이 되면은 네. 4월이 이제 과학의 달입니다. 예. 또 4월 21일이 과학의 날이고 아하. 4월 과학의 달 한 달 동안은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과학 행사들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예. 이걸 통해서 이제 과학 대중화, 과학 문화 확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참고로 그 개기월식이 2번 있는데요. 네네.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개기월식을 볼 수 있는 게 4월 4일 날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그 상반기 중에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착공식이 있고요. 또 인천 국제공항에서 용유역까지 자기 부상 열차 상용 운행을 개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세계 과학 기자 대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6월 달에 개최 예정인 세계 과학 기자 대회는 세계 과학 기자 연맹이 창립한 이래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네. 여기에는 전 세계 한 80여 개국 1,500명 정도의 그 교육 및
의학 분야 언론인들이 참석할 계획인데요. 세계적으로 저명한 BBC라든가 네이처, 뭐 사이언스 이런데 분들도 오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 이제 우리의 발전된 그 과학기술 현장이라든가 예. 산업 현장, 또 판문점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여줄 수가 있고, 예. 또 동시에 이제 과학에 대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언론에 계시는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과학 행사를 쭉 들으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저는 네. 그 중에서도 또 세계 과학 기자 대회 방금 말씀하신 거 다양한 언론인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과학계 뭐 BBC, 네이처, 뭐 사이언스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와 상응하는 재미있는 행사들이 또 있을까요? 네, 그 과학기자 그 대회는 아무튼 굉장히 기대가 크실 것으로 봅니다. 특히 네. 이제 과학 언론계에 계시는 분으로서는 그러리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하반기에도 행사들이 많이 있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10월 달에 예. 세계 과학 정상회담이 열릴 계획입니다. 예. OECD에서 이제 보통 3, 4년에 한 번씩 과학기술 장관회담을 개최하는데요. 예. 이번에는 그 장관회담을 좀 확대 개편해가지고 55개국 과학기술 장관과 국제기구 고위 대표, 또 학자, 기업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과학 정상 포럼이 있고요. 또 과학기술 장관회의, 그리고 OECD 스페이스 포럼 등이 개최될 계획입니다. 예. 아울러 10월은 또 노벨상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예. 네. 10월이 되면은 다시 한번 노벨 과학상 수상자 배출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우리나라 노벨상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작년에도 이제 톰슨 로이터에서 노벨상 수상 예측 인물에 우리 유영 교수하고 찰스 리 교수께서 포함이 되면서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뭐 노벨상 수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지금까지 올해 정부의 과학기술 중점 추진 방향과 또 크고 작은 과학기술계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10월에는 노벨 과학상 수상의 낭보를 전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